오늘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온라인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진행할 수 있는 주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꽁 대신 닭이라는 것을 주제로 참 이것도 사연이 있는 건데, 오늘 그 날씨가 추워지니까 PD님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원도 가면 양미리가 맛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뭐 농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대관령 꼴짝에 살다가 시내로 이제 나름 강원도의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원주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우리는 대관령에서는 양미리가 겨울에는 아주 그냥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양미리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지고 왔어요. 어떤 여하구가 경락이 뱀 싸가지고 왔다고. 양미리가 뱀처럼 생겼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날씨 추워지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자, 주식 같은 특강 꽁 대신 닭. 이것도 이제 강원도랑 얽힌 얘기인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대박천국 2부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편식을 해왔어요. 대형주 중심의 편식을 해오다가 요 흐름이 이제 수요일 날부터 그 수요일 날 방송에서 목요일 날부터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배경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조지표로 깔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많이 할게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날 방송에 캡처했던 화면인데요. 바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에 요 검은 선이 ADX거든요. 이 빨간 선이 이제 DMI 플러스고요. 근데 이 ADX 검은 선이 60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점선이 60선입니다. 요것이 이제 단기 과열 구간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려요. 시장이 60선 넘어가게 되면 쉬었다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수요일날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게 되면 검은 선은 아직까지 누워져 있고 빨간 선이 30선을 살짝 찍어놨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터지게 되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그동안 쉬었던 코스닥이 갈 수 있다. 외국인들의 편식이 조금 다양해질 수 있다. 편식을 하지 않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는 그런 외국인들 수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미리도 먹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변화한 건 사실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근데 뭐 과거 대비해서 조금씩 여전히 매수세는 강해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조금 주춤했던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뭐 700억 정도밖에 사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아주 2650억,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해줍니다. 꽁 대신 닭 전략, 코스닥을 사주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그림들을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죠. 코스피가 이제 그 수요일날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됐는가. 먼저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화, 수, 목, 금 이렇게 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AD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DX랑 DMI 플러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ADX가 6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과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조금 쉬었다가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서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코스닥, DI 플러스도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확실하게 쉴 때는 쉬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예상대로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코스피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날 이후에 목금 빨간색 양봉을 강하게 그려주면서 좀 반등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DI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죠. DI 플러스가
30선을 찍고 강하게 돌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터지면 추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꽁 대신 닭 전략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꽁 대신 닭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만둣국에서 나온 거예요. 떡국이랑 만둣국이죠. 그 고기 만두라고 하면 강원도 분들은, 또 이제 북한 쪽 사람 분들은 원래는 꽁을 이제 그 만두 속으로 고기 만두 꽁을 쓰는데, 꽁이 비싸니까 강원도 분들 중에서는 이제 닭을 대용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꽁이든 닭이든 다 맛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비싼 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랑 딱 맞죠. 그 삼성전자, 그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코덱스 200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주는 종목들이거든요. 요쪽에 이제 단기 과열근에 접어든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LG화학이 좀 단기 과열에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나 삼성 SDI는 단기 과열은 아니에요. ADX 지표상. 아무튼 요쪽 세타가 외국인들이 주력적으로 샀던 종목들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그 요쪽 세타는 뭐죠? 반도체랑 2차 전지잖아요. 요쪽으로 그 좀 작은 스몰캡들, 코스닥 관련된 기업으로 자금이 순환 매력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이제 LG화학의 일봉이거든요. 근데 LG화학도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60선을 터치하고 나서 쉬잖아요. 빨간색이든 검은 선이든 60선을 터치하게 되면 대형주들은 조금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시켜놨어요. LG화학은 충분히 시켜놓은 상황. 그리고 이제 차트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신고가 행진에 의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LG화학.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 SDI도 아직까지는 과열구는 아닌데요. 삼성 SDI 차트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과거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옆으로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 요 차트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빨간색 선이 한번 찍게 되니까, 60선을 찍게 되니까 DI 플러스가 잠깐 쉬었다가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 쉬고 있는 구간. 근데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2차전지의 대표 주자인데요. LNF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치고 나옵니다.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들,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푹푹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죠. 뭐 LNF뿐만 아니라 SKC, 좀 쉬었던 종목들이 하나씩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치고 나가는 꽁 대신 닭 전략, 꽁 대신 닭 전략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예요. 꽁 대신 닭 전략은. 동아기업도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최근에 이제 또 강하게 파나스 이텍의 모회사죠. 전해질, 국내 리캠이라는 회사가 1등이고, 엔캠인가? 비상장 회사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1위고 그 아래 파나스 이텍과 솔브레인이 있는데, 파나스 이텍이 조금 더 점유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해질 2차전지에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죠. 요런 흐름들. 반도체랑 2차 전지 여전히 주도주가 맞고요. 삼성전자, LG와 SK하이닉스, 삼성 SDI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 이쪽 종목이시면 스몰캡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현상.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스몰캡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보자고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치고 나오거든요. 최근에. 요게 그 주식시장이 너무 고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은 눈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너무 빨리 내다봐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기관주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약간의 유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많이 갔으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가야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러 올라가는, 유치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에 눌리겠죠. 치고 나가는, 최근에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쉬는 동안에 대한투자처로서 SK이노베이션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들. 대형주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형주에서도. 또 이런 것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넘어가가지고 좀 피로해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삼성전자가 넘어가서 좀 피로해라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또 삼성전기가 또 치고 나가는, 제가 이거 예고했었습니다. 계속 삼성전기가 치고 나갈 거라고.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게 뭐라고. 업황별 순환매 또는 뻥 대신 닭, 대장주가 가고 같은 섹터의 후속주가 치고 나가는 이런 거죠. IT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그리고 2차 전지. 어차피 얘네가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뭐냐?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삼성전자, LG와 SK하이닉스, 삼성 SDI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IT를 중심으로 한 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장세 흐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과거에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5월 6일자 방송이거든요. 진짜 저도 이거 좀 더 올려 보여드릴게요. 5월 잘 보이시나? 5월 6일자. 5월 6일자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대한민국 시장은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 두 가지 섹터가 창과 방패가 될 것이다. 2차 전지가 창이 되고 방패는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게 해서 3,000포인트를 갈 수가 있다라고 5월 6일 달 얘기했어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속도의 차이라고. 잠시 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아무튼 반도체 2차 전지 무조건 이쪽만 보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이쪽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창이 끌건 방패가 끌건 또 그 밖의 섹터가 순환매가 돌아가지고 3,000포인트가 오던 전 난리를 쳐가지고 3,000포인트가 온다라고 치자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와서 3,000포인트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 얘기했어요? 5월 달에 얘기했어요. 5월 달에.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러는 거. 우리는 5월 달에 얘기했다고요. 5월 달에 얘기했던 그 배경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아무튼 3,000피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는요. 3,000포인트가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신문 보면서 신문에서 불이 나고 있죠. 열불이 나고 있어요. 3,000포인트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0포인트 옵니다. 여러분도 수익 날 것 같아요? 개인들? 글쎄요. 손실 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궤변이다. 주식 오래 안 해보셔서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요. 너무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위험 회피 본능, 손실 회피 본능, 공포 회피 본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개인들 11월 달 내내 사들인 종목 1위를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뭐 인버스가 왜 이렇게 많아? SK텔레콤, KTNG, 농심, 하이트진로, 코스맥스 이런 거 사드립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이런 거를 살까요?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요. 왜 개인들의 위험 회피 본능은 무엇인가? 주가가 누워져 있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개인들은. 근데 이거는 본능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주식 입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잘못된 행태죠. 지금 코덱스 선물 인버스 보십시오. 이 좋은 장에 이거 곧버스야, 곧버스.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이 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그런 ETF 상품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이 좋은 장에 지금 10월 말에 4,000원 이상이었다가 지금 3,100원이에요. 이 좋은 장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 순매수 1위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개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누워져 있는 걸 자꾸 보게 되니까 뭔가 영웅이 되고 싶고 그런가 봐요. 나는 바닥에 잡을 수 있어.
바닥에 잡을 수 있어라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는데 참 저 사람들 참 바보 같네.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모험스럽고 동키호테 같고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크게 한 방을 벌어보겠다. 여기서 돌았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주식으로 뭔가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타이거 우즈가 슬럼프 왜 왔어요? 어깨에 힘 들어가서 왔던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워져 있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농심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이 검은 선 보이시죠? 검은 선이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종목을 왜 건드립니까? 그 시간 아깝게. 이거 올리려면요 엄청나게 매물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국내 기관처럼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가지고 뭐 수익을 내겠다. 이거 하수진이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은요. 아니 이 좋은 장에 주도주 가지고 하지 왜 다른 거 하냐 이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요 지금. 자,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딱 올리다 보면 매물백이랑 부딪혀요. 그럼 거기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치고 나오면 또 무너져가지고 또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기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한 이 기회가 뭐 영원하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간 버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테이커 찬스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것저것 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단발적으로 이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나는 최대한 빨리 많이 먹고 나오겠다. 빠르게 많이 먹고 나오겠다. 많은 수익을 챙기겠다. 지금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워져 있는 걸 좋아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먹으면 크게 먹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의 껍질을 깨셔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고정관념이 아니죠. 그냥 본능에 휩쓸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처럼 껍질을 깨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외국인처럼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매번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번 추세가 무너져 있는 것들 턴 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겠다 들어가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확률상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주도주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사양 산업이나 그 산업 자체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모조리를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산업 구조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들 그걸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는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고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확률이 높겠어요? 물리더라도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것에다 투자해가지고 물렸다가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이 낫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껍질을 깨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해요. 지금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사주는 살려고 하는 종목 70주면 여러분들이 계속 노리면 돼요. 외국인 70주. 옛날에 자문사 70주가 있었던 것처럼. 써니 종목을 선택하라고요. 그럼 써니 종목은 뭔데? 어떤 게 있는데? 너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껍질만 깨면 보여요. 껍데기만 벗기면. 달걀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냐? 그냥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대형주 중에서. 뭐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윌리엄 오닐도 얘기했잖아요. 신고가 갱신한 종목을 두려워 말라. 신고가 갱신한 종목을 즐기셔야죠. 오히려. 이렇게까지 세단 말인가?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70주 후보 중에서 하나씩 좀 보여드렸던 종목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카카오였죠. 카카오도 약수익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주시강 특강을 통해 가지고 70주 후보 4종목을 저번 주에 잡아드렸어요. 오늘 또 2종목을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이 카카오였어요. 카카오의 투자 매력은 사실상 이제 뭐
자회사들의 그 상장이 키포인트가 되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주관사 선정이 이제 상장 주관사 선정이 12월 초 정도에 있을 거예요. 12월 초. 12월 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 한 번은 뭐 가겠지. 예. 근데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주가가 또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죠. 지금 외국인들 수급 현황인데 계속 싸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저번 주부터 이번 주도 계속 쌉니다. 자,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셀트리온. 지난 11월 21일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셀트리온 3공장 뭐 연구센터 신축, 항체 치료제, 내달 긴급 사용 절차 가능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차트 그때 차트 보도록 하죠. 요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터지기 전에. 아니 터지고 나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하지. 터지기 전에 외국에서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걸 확인했거든요. 터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셀트리온이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드린 날은 요날 별표 있고 화살표 있고 그 다음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한 이틀 기다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누구의 힘에서 올라갔어요?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컸죠. 이 수요일 날.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고 시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칠공주가 뭐구나 외국인들이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LG와 중국서 테슬라 배터리 싹쓸이했다 요거. 근데 요건 굉장히 시사 남바가 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쳐. 중국의 CATL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LFP 리튬 인산철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 3원계 NCM이나 NCA랑 좀 달라요. 분자 구조 자체가. 만약에 CATL의 리튬 인산철이 대한민국의 3원계처럼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야 돼. 아인슈타인이, 에디슨이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분자 구조 자체가 밀도를 높일 수 없는 구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CATL은 눈 바뀌고 일단은 제 시각에는요. 또 뭐 제가 또 이제 LG 연구원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까지 경계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파나소닉은 기술력이 있잖아요. 뭐 전구체 나간다, 전고체 한다, 도요타랑 우리 꿍짝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왜? 기술력이 일본이 더 뛰어난데? 기술력은 뛰어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DNA 중에 하나가 우리 반도체를 일본을 제꼈잖아요. 공격적인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필요로 할 때. 근데 일본은 항상 장님 정신이 더 중요해. 그러다가 세월 다 가요. 투자할 때 제대로 해줘야죠. 지금 투자 누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3사. 그래서 이것 또한 대한민국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 2차전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때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LG와. 요런 그림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얼굴이 땡땡 벗었네. 지금도 보이고. 요즘 살이 찔려나? 네. 아무튼 요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물만 살짝 뜯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 어떤 그룹으로 전개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날이었고 요 날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잘 갔지요. 잘 갔습니다. LG와.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사주고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삼성 SDI예요.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 보십시오. 삼성 SDI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삼성 SDI 쇼티지 관련된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삼성 SDI 영업이익이 8.7%를 찍었다는 것은 좀 의심해봐야 된다. 무엇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쇼티지. 원통형 배터리는
원래 삼성 SDI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2위고 3위가 LG화학이었는데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를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지금 테슬라한테 다 납품해요. 물량이 모자라 지금. 그러니까 LG화학이 원래 납품하던 업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테슬라한테 다 주면 어떻게 해? 우리 물량 없잖아. 삼성 SDI한테 문을 노크를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있어요? 있는데 우리 어디로 납품하고 있는데? 좀만 주세요. 우리가 좀 더 쳐줄게요. 그러면 마진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쇼티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지난달에.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지금 증권사 쇼티지 보고서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한 달 전에 예측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보라는 것은요. 증권사나 찌라시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누가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러면 그 얘기의 시작점은 어디가 될까요? 업계가 되죠. 업계. 업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가장 좋은 정보예요.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직장인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인지 아니 되는 정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다. 아무튼 업계에서 사차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또 삼성 SDI의 마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추세가 내년에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삼성 SDI 아무튼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말씀드릴 때 차트는 이랬어요. 잘 보세요. 주식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물망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그물망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때 매수하고 그물망 살짝 뜯으려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끝났냐? 요렇게 끝났잖아요. 요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요때 쫙 올라가 놓고 이렇게. 주식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지난주 네 종목은 이런 흐름으로 됐고 여전히 이 종목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사야 된다. 이 논리인데요. 논리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시장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왜 단디 먹어야 되는지 아주 마음을 단디 먹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놓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리먼 사태 때 경기 회복의 속도예요. 2010년도 이후에 리먼 사태 때 경기 회복이 몇 년 걸려요? 5년이 걸려요. 5년이. 실업률 회복되는 거 보십시오.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실업률. 회복되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세상에나. 근데 이 코로나는요. 실업률이 팍 하고 쳤다가 확 내려오잖아요. 백신과 치료제 만들어지면 빨리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주식시장이 이때 2, 3년 동안 올라가요. 대한민국 시장은. 2, 3년 동안 올려가 놓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계속 끼죠.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라도 했지. 대한민국은 박스픽. 얘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으니까 경기회복 구간이.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서 기다렸죠. 경기회복 구간을. 근데 이거는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를 기다리겠죠.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거품 물고 사잖아요. 거품 물고 외국인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가냐? 그럼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 0.88이니까 미 채권이 장기 10년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나는 이제 주시장에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거 코로나 이전에 여기 매물벽이 1.6%예요. 여기가. 자, 10년물 수익률입니다. 1.6%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0.88%니까 시간이 많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금리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코로나 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저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빠르게 1.6%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시장 한번 보자고요. 산타랠리 있죠. 1월 효과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백신과 치료제 남아요.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시장이. 이 채권 수익률도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 인상 얘기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즉,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뭐 대형주 얘기를 하려고 있어. 내가 대형주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내가 이 방송 듣고 있어? 대형주는 핵 노잼이다. 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진짜 제 조카가 저한테 제가 웃기려고 본 얘기하니까 갑자기 핵 노잼이야 삼촌 그러더라고요. 노잼이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대형주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편견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달리. LG화학이 81만 원이에요. 그렇죠. 한 주 사게 되면 81만 원이니까 너무 부담이 가잖아요. 100만 원짜리 주식 이제 올라가면 100만 원인데 아 이걸 어떻게 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리따고 고기 하시는 우리 새싹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8만 원이면 괜찮나요? 한 주에? 체감적으로 느낄 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주식 선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선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색안경을 끼고 볼 거예요. 제가 그 색안경을 벗겨드릴게요. 주식 선물은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선물인데요. 레버리지가 10배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81만 원, 내가 주식으로 한 주를 사게 되면 나는 81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한 틱이 올라가게 되면 81만 1,000원. 나는 1,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주식 선물로 내가 한 주를 사게 되면 810만 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배 레버리지예요. 한 틱이 올라가게 되면 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81만 원에서 81만 1,000원이 찍어버리면요. 한 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공이 하나 붙어요.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만 원에. 여러분들. 와. 그러면 81만 원 본주 한 주로 사는 거랑 그 주식 선물로 한 주로 사는 거는요. 10주로 사는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810만 원을 투자하는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81만 원 투자한 걸 10분의 1로 쪼개게 되면 8만 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8만 원짜리 10개를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 참 어렵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냥 10배 레버리지예요. 한 틱 올라갈 때 공이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1만 원에서 81만 1,000원 올라가게 되면 1,000원의 시세 차익이지만 주식 선물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10배 레버리지예요. 10배 레버리지. 근데 여러분들 레버리지 쓰면 빚내잖아요. 뭐 미수에다가 뭐 스탁론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합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부자가 되는 제1의 법칙.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영끌 투자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젊은이 여러분들 제발 금융 지식 좀 높이십시오.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금이 10배 레버리지니까 아주 간단하죠. 수수료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주식으로 내가 한 틱 먹게 되면 수익 나는 거예요? 나나요? 아니죠. 수수료 때문에 수익 안 나잖아요. 얘는 수익 나요. 한 틱만 먹어도 바로 수익이에요. 재밌죠? 수수료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왜? 자금이 적으니까. 자금이 적은 상태. 내가 80만 원 투자했는데 8만 원 투자하는 효과니까 나는 수수료 80만 원치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가 크니까. 또 하나. 세금도 없어요. 샀다 팔았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정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이 세금만 많이 걷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유 왜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세금, 노택스, 뭐 프리택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택스,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 이경락이는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고스톱도 안 치고요 카지노도 안 가요. 저는 프로토 토토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바다 이야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페어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공평해야 돼 모든 게임은. 근데 그런 약간의 도박성, 사양성 게임들은 불리하잖아요. 카지노 개인들이 이길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너무 불리해. 안 해요 그러면. 70% 저쪽이 이길 확률이 있는데 내가 그걸 왜? 그런 주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생이 형평성이 없어요. 불공평해요. 무엇 때문에 불공평하냐? 바로 요 시간 가치라는 것 때문에. 이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생은 99%의 파생은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만기가 되고 행사 가격까지 됐을 때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하죠. 난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거기서 엄습해오는 공포를 이길 수가 없죠. 개인 투자가들이 지수 선물, 지수 옵션, ELW 이런 것들은 다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딴 것들은 실력이 뒤떨어져 가지고 못 하겠어요. 불공평해. 승질나. 그런데 이 주식 선물은요. 재미난 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평해요. 그냥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본주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 선물 가격도 똑같아요.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한두 틱 호가는 누가 성질 급한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가격은 똑같이 형성됩니다. 재밌죠? 유일하게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없는 파생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써야죠. 나중에 또 시간 가치 누가 만들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공평한, 굉장히 안전하다. 다른 파생 대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는 거죠. 공평하고 페어하고. 또 하나 우리 개인 여러분들 매도 못 치잖아요. 이 주식이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시젠 주식 선물로 매도 쳐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공매도 외국인이랑 기관 애들만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도도 할 수 있어요. 주식 선물은. 삼성전자 이제 꼭지 온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매도해볼까? 그럼 매도 먼저 해버리면 공매도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 때는 매수해주면 되죠. 거꾸로. 우리는 주식을 매수해놓고 매도하잖아요. 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매도해놓고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시간 가치도 없고 아주 페어한 상품이라는 거죠. 아마 제가 아는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개인 투자가들이 레버리지를 쉽게 사용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보다 좋은 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대형주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최소 자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페어하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또 하락장에 왔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주식 선물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의 계좌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보다 수익이 월등히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이분은 요번에 이제 금요일 날도 저에게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걸 저한테 내가 요구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직장인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틀에 맞춰가지고만 진행을 하셨대요. 회의도 들어가고 이러면 매매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모바일로 하시는데 주식 선물을요. 1,0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도중에 이제 돈을 많이 빼셨죠. 용돈을 쓰신대요. 비자금처럼 쓰시는 것 같은데 3월달 53%, 4월달 41%, 1,000만 원 기준에서요. 5월달 17%, 6월달 65%, 7월달 65%, 8월달 12% 플러스예요.
9월, 10월 이때 좀 어려웠어요. 추세가 없으면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딱 좋은데 추세가 없으면 비추세 구간에서 수익이 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19%, 10월달 마이너스 18%, 11월달 112% 수익이 나셨어요. 112%.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래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셨냐? 총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매매해서 수익 챙긴 금액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월 말에 다 덜어요. 다 덜어가지고 쓰신대요. 수익 챙긴 금액이 2,835만 6,346원. 인출 안 했을 경우에는요. 가만히 내비뒀을 경우에는 3,835만 6,346원이 된 거예요. 1,000만 원이 거의 4,000만 원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이렇게 수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 선물이 가지고는 레버리지인데 근데 손실도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간단해요. 손실 나면 안 하면 해요. 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다가 손실 났어.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내가 자질이 없는 거야. 1,000만 원 날렸다 생각하고 다시 준비하시면 돼요. 다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근데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계속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자, 주식 선물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대형주 쪽에서 주식 선물로 접해볼 만한 거 그리고 내가 자금이 많아가지고 한번 또 해볼 만한 거 대형주 좀 해볼 만한 거 요런 것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도체 쪽인데요. 먼저 이제 이 보고서를 쓰신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에요. 박유악연구원이라고 하던데 좀 저도 놀랐어요. 파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근데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디램의 사이클이 2021년, 22년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는 거예요. 빅 사이클. 이게 이제 2017, 18년도에도 빅 사이클이 왔었잖아요. 서버 때문에. 왔었고 2021년, 2022년도 또 한 번 빅 사이클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배경은 이제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디램이 그동안에 이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용 디램이 커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디램이 CIS, 이미지 센서 쪽으로 공정을 전환할 것이다. 이미지 센서 부족 현상 때문에 디램 공정을 일부 라인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꿀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디램 공급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소니가 지금 이미지 센서 시장 1위거든요. 1위인데 2020년도, 2021년도부터 분홍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이 SK하이닉스인데 이미지 센서 쪽으로 이제 공급 라인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램 라인과 이미지 센서 라인이 좀 비슷한가 봐요. 이쪽으로 공정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지 센서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첫 번째로는 이미지 센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반도체랑 비슷하죠. 웨이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거라.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고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EUV 공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램도 EUV로 디램도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DDR5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DDR5 내년도에 이제 DDR5가 나옵니다. DDR4에서 전력량 소모량이 확실하게 DDR4 대비해 가지고 DDR5는 빠르게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 굉장히 여유로워지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2021년도 DDR5가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023년도 되게 되면 다 DDR5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DDR5가 DDR4보다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퍼 사용량도 커지는 거고 그럼 DDR4 쪽에서 물량 부족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가면서
또 미세공정으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미세공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미세공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D램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EUV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EUV가 굉장히 미세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대량 공급보다는 처음에 이제 그 물량 자체가 EUV용 D램이 많지가 않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량 부족 현상,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공급자적인, 그러니까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근데 100% 공감하거든요, 또한. 이것도 이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출하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유튜브나 뭐 카톡 이런 것도 이제 서버잖아요. 거기 수요자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차피 거기에 업로드된 영상이나 자료들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죠. 이 서버 공급자들이 D램 수요를 또 폭발시킬 것이다. 언제? 2021년도 2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도 이것도 공감해요. 근데 이제 인텔이 서버양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고 나면 DDR5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양한 또 메모리 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한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 폭등할 수 있다고? 내년 2분기부터 이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서버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되죠. 왜? 주식은 6개월 선반영이니까. 그러면 내년 이제 1분기는 무엇을 반영할까요? 내년 3분기를 반영하겠죠. 3분기 때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간다. 무슨 종목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슨 종목을 봐야 돼요? 그 전에 쌍두마차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쌍두마차. 코스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은요, 포트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수혜주가 예상되는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포트로 편입하는 거고요. 반도체 대형주는 뭘로 하면 돼요? 주식 선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같이 공략하는 거죠. 쌍두마차 전략. 왜?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CIS가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D램이 CIS로 공정장비 장비 전환해가지고 이미지 센서로 전환해가지고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수혜주는 뭐가 될까요? 스몰캡 중에서. 당연히 테스나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도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하겠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테스나 좀 설명드릴게요. 테스나는 AP칩,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칩, 삼성의 엑시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RF칩, 5G 통신 칩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주는 업체예요. 삼성 걸. 삼성전자에서 만든 칩을 테스트해주는 외주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CIS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센서. 요 이미지 센서도 테스나가 테스트해줍니다. 그럼 이미지 센서가 내년에 엄청 찍어낼 거라고? 그럼 테스나가 최대 수혜주네? 맞죠? 예, 맞으면 1번. 예, 맞으면 1번. 자, 그리고 삼성 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삼성 그 이미지 센서는요. 삼성 자기네가 쓰고요. 샤오미가 들어갑니다. 화웨이의 반사 이익을 지금 샤오미가 얻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가 잘 팔리게 되면 또 여기에 수혜주예요. 테스나는. 이 이미지 센서는 테스나가 테스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수혜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테스나는 준비가 잘 돼 있냐? 2020년도부터 CIS 증설했다는 신규 장비 취득 계속 돈 푹 끌어다가 CIS 이미지 센서 장비 지금 테스트 장비 계속 사들여 놨거든요. 내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봉상 테스나 노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봉 보십시오. 테스나. 근데 월봉 보게 되면 그물망 상단을 계속 터치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만 내려오면 매수 타점 맞구나. 이 차트를 쓰시면요. 그 주도주에 이 중기 추세선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싸게. 아무튼 이런 전략도 취할 수 있다. 실적? 좋지요. 예, 실적.
이제 연간 실적을 이제 추린 건데요. 계속 실적은 계속 증가했고요. 2017년, 2018년 넘어올 때 뭐 2배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했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2019년도 242억, 344억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추정치는 나중에 보고 기존 거.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럼 대형주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나갈까요?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치고 나갈까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쪽에 매출이 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겠죠. SK 하이닉스를 딱 보게 되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차트가 급하게 덤빌 필요가 없어요. 왜 급하게 덤빌 필요가 없을까요? 그물망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고요. 그물망 안으로 일단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좀 서서히 매수 타점이 오겠네요. 요 검은색 선이 이제 뜨거워졌잖아요. 60선 넘어갔잖아요.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좀 식혔을 때 다음 주 초 정도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로 또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선물을 할 때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산업 구조가 원래 주도주였던 종목은 그물망 상단을 노리는 거예요. 그물망 상단. 그러니까 삼성 SDI처럼 이렇게 그물망 상단 내려왔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 선물로 매매했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뭘 급해 기다렸다가 그물망 상단 찍었을 때 딱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워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물망 하단 검은색 선 하단 내려왔을 때만 매수 타점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네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거죠. 이거 추세가 살아난 거 아니냐? 아직 확인이 할 게 더 많고요.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그물망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면 돼요. 주식 선물도 위험하죠. 이런 기준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좀 전에 SK 하이닉스도 그런 논리였고 아주 간단해요. 주차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주차 공식. 후진 주차할 때 1m 옆으로 가가지고 내 몸통을 가운데 가가지고 이게 빼서 들어온다. 이런 공식 아시잖아요. 뭐다 운전면허증 많이 따셨을 테니까. 이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 투자도 트레이딩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대형주 특히. 시장에 관심이 많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 또 하나 이제 한 종목 또 설명드릴게요. MLCC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려요.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MLCC가 이제 최근에 MLCC 관련된 종목이 세계 시장에서 이상하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라타 계속 올라가요. 이거 일본의 무라타. 참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모르겠어요. 뭐 MLCC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무라타 세계시장점, MLCC 세계시장점은 40%, 무라타 이렇게 올라가고요. TDK 일본 업체예요. 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이오유덴 요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다 일본 MLCC 업체예요. 근데 아쉬운 건 이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무라타, 다이오유덴 좀 더 일본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다이오유덴 그리고 TDK 요거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기가 가장 성장률이 높거든요. 이 맨 위에 진한 회색이 MLCC 쪽에서 왜 삼성전기가 저걸 신고가를 갱신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셔야죠. 무라타가 저렇게 난리 났는데. 삼성전기 차트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검은색 선 처음에 기어 다닐 때는 검은색 선 아래 내려오면 매수점은 보이다가 요거는 신고가를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매수점이 어디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물만 들어갔을 때. 수적으로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주식 선물로 함께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요 자리에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 자리. 그물만 상단 찍었을 때. 쫙 지금 치고 나가는 흐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선물은. 어떻게 공식대로. 대형주는 공식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종목 없냐? 그럼 난 포트에서 난 조금 작은 종목 포트 편입하고 싶은데 야교, 대만 야교 움직임을 보면 알아요. 대만 야교는 그 일본 업체들이랑 삼성전기는 같이 움직이고요. 이 대만 업체들이랑은 누가 같이 움직이냐면 사마콘덴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대만 야교가 최근에 6개월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마콘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스몰캡이잖아요. 사모펀드에서. 작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포트에 편입해가지고 좀 더 중기적인 안목으로 포트에 편입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주식 선물론 삼성 전기를 사는 전략. 함께 병행해서 쌍두마차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략을 취하시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24시 클럽은요. 기존에 회원수가 가장 많은 클럽이기도 하고요. 기존 포트 종목 사선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포트에 4종목이 밖에 없었습니다. 에코프로 BM 266%, 그러니까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률이에요. PNT 385%, SKC 171%, 동진세미캠 179%. 자, 매도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죠. 저희가 4종목만 가지고. 올해 이 종목들 가지고 1년치 농사 지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4시 클럽은. 채권 금리가 0.88, 미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여기 구간에서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차 파동은 더 화려할 겁니다. 지금까지 3월달 코로나 이후에 시장 반등이 나와가지고 9월달부터 이제 조정은 있었지만 박스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11월달부터 다시 쳤잖아요. 기존까지 9월달까지 8, 9월달까지 올라온 거는요 1차 파동이었어요. 2차 파동은 그거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강할 거라고 봐요.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리고 코스피가 다양스럽게 먼저 쳐가지고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기회비용이 만들어졌어요. 종목을 새롭게 추릴 수 있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자금이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24시 클럽과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찾아라. 그러면 24시 클럽을 찾으십시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우넷 회원수 1위 왜 최고인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놀라운 회원 수익률이었어요. 회원수가 많은 것도 회원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거예요. 입소문 타고. 근데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수익이 안 나면 정말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6개월간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기회거든요. 딱 6개월간. 그렇죠. 한 내년 5월, 6월 정도 보고 있으니까 시장이 엑시트하는 구간을. 그리고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중장기 핵심 종목 압축 포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7, 8종목 되는데 다 추릴 거예요. 그리고 신규 종목도 가져오고. 그래서 포트의 리밸런싱을 12월 초 정도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왜 12월 초인지는 그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또 주식 선물도 병행합니다. 주식 선물도 병행해요. 이렇게. 레버리지 10배 써가지고 이것도 병행하는 그런 구조다. 라이브 방송 통해가지고 주식 선물도 같이 매매하고 포트도 다 분석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포트에 대해 변화가 있어요. 종목수 사선으로 신규 종목도 하나 가져온다고 말씀드리고 한두 종목도 가져올 겁니다. 종목을 완벽하게 리밸런싱 할 수도 있어요. 시기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순. 섹터는 뜻밖의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인 이벤트 가격은 12월은 없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을 실전 매매식으로 같이 진행합니다. 이게 24시 클럽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함께 하실 분들은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다 오른 다음에 제발 대표님 늦지 않았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오른 다음에 제발 그런 무례한 것 좀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 가요. 지금 코스닥 돌았을 때 포트를 운영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식 선물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계좌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되지.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지 이득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떠난 영숙이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빨리 뛰어가셔야죠. 버스 놓칩니다. 제발 이번 기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누워져 있는 종목이나 주도주가 아닌 소외주도 가지고 뭔가 누리겠다는 그 상상부터 버리시고요. 시장의 중심에 서는 전략을 취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